해결 중심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여러분들 해결 중심이라는 이 말을 아마 아는 무슨 말인지 단번에 알겠는데 뭐 많이 듣던 얘기는 아닐 겁니다. 제가 그 준비한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는데요. 어느 교회에서 평가회가 열렸어요. 뭐 수련회가 끝나도 평가회를 하고, 그리고 교회 학교가 다 활동이 다 끝난 다음에 교사들 모여서 회의를 하면 이제 평가회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언제 중요한 평가회가 있냐면 연말에 내년도 교육 계획을 준비하면서 올 한 해의 교회 학교 일들을 평가하는 평가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어서 내년도 교육 정책이나 프로그램들을 토론하기 위해서 그 교회 학교에 관련된 관계자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때 이제 사회자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 교회 교육의 현 문제들은 무엇인가 하고 물었어요. 그 얘기 뭐냐면 고쳐야 될 문제가 뭔지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지 않은 겁니다. 사회자가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가 잘 진행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자가 한 번 더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의 현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의가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피상적인 이야기들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어떤 한 사람이 자기가 맡은 부서와는 상관이 없지만 자기 자녀가 속해 있는 청소년 부서를 타겟으로 신랄하게 꼬집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아니, 도대체 교육을 한다는 사람들이 청소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 아이들의 관심을 끌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능력은 없으면서 그냥 보면 그냥 일방적으로 윽박지르는 것밖에 못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왜 요즘 이렇게 우리 이 교회 고등부가 이렇게 많이 줄었느냐, 문제가 뭐냐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동안 이 청소년 부서를 맡았던 사람들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누군가가 도저히 참을 수 없다, 반격이라도 가야 되겠다, 변명이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벌떡 일어나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조금 흥분했나 봐요. 이 숨소리처럼 가늘게 시작했지만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오토바이가 달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다다다다다다다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시오, 요즘 당신의 자식 같은 아이들이 도대체 있는 줄 압니까? 도대체 가정교육이라는 게 요즘 됩니까? 기본적인 예의가 없어요. 가정교육도 제대로 안 된 아이들이 교회 와서 선생 골탕 먹이려고 하고 자기들끼리 예배 중에 도망쳐서 PC방에 가서 게임이나 하고 있고, 집에서부터 엉망이니 교회 와서 아이들이 아무리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원래 사회자는 발전적인 디딤돌을 만들기 위해서 이야기를 꺼냈는데 이 문제를 얘기하다 보니까 문제를 이야기하는 순간 그 문제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공격받는 것 같고 느닷없이 상처를 받게 돼서 거기에 분해서 또 이제 상대방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면서 또 상대방을 공격하는 이야기가 되고 말았죠. 종종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보면 문제투성이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보면요, 저는 요즘 가급적이면 뉴스를 안 보려고 하는데
뉴스를 보면 우리 사회 구석구석 문제 이런 문제들이 막 얼마나 많은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꼬집자면 모든 게 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도 문제고 비서관들도 문제고 장관들도 문제고 국회의원들도 문제고 기업하는 사람들도 문제고 청년들도 문제고 심지어는 애들도 문제고 모든 게 다 문제처럼 보이는 거죠. 제가 우리 민서가 유치원을 다닐 때 유치원에 선생님께서 써주는 마주일기라는 책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유치원 안에서 아이들끼리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를 선생님이 글자로 써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무슨 대화를 했는지 거기에 보면 참 재미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마주일기를 읽다가 제가 한 대목에서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너 왜 이렇게 요즘 시무룩하니? 하고 선생님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요즘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아니 엄마 아빠가 왜?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맨날 한숨만 쉬어요. 엄마 아빠한테 무슨 일이 있니? 그게 아니라요.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이 우리 아파트만 안 오른대요. 동네 아파트 값 안 오르는 것도 항상 부모들이 걱정하고 한숨 쉬는 거를 아이들이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모두는 다 이 문제투성인 것 같아요. 문제를 짚자고 하자면 저부터도 정말 이것저것 문제투성이인 것 같습니다. 아내한테 야단 맞는 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야단 맞고 있어요. 애들 야단치는 거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 레파토리가 항상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뭐 이 문제 저 문제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문제투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로 이야기를 시작하자면 어디 끝이 있겠습니까? 끝도 한도 없이 문제 이야기하자 그러면 이것 얘기해 저건 얘기하고 이건 얘기하고 저건 얘기하다 보면 그냥 결론은 우리는 문제투성이구나. 그런 얘기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의기소침해지고 그냥 끝나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해결 중심이라는 말을 우리가 꺼내온다면 이야기를 바꿔보자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에게 문제가 많아서 문제를 하나씩 이야기하자면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굳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문제가 뭡니까? 라고 시작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마음만 상하고 또 속만 상하고 고쳐지지도 않는 거 애써봐야 잘 안 되는 거 나는 왜 이럴까? 그렇게 비관만 하고 돌아가게 될 터이니 그러지 말고 뭐가 좀 좋아지면 좋을까? 뭐가 좀 나아지면 좋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야. 이걸 해결 중심 대화라고 합니다. 어떤 가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정말 어쩌고 하다 안 돼서 도움을 얻고자 전문가를 찾아옵니다. 전문가를 찾아오면 이제 페이도 하죠. 그러면 그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대체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내 남편 이것저것 이거 저거 이렇게 해서 내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남편은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 속에서 화가 올라오죠. 그러면
내가 당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해가지고 그 상담가 앞에서 그거보다 배로 갚아줍니다. 배로 이 여자는 아침에 일어나지도 않는다. 그래서 나는 항상 아침도 못 먹고 나간다. 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전쟁이 되는 겁니다. 상담이 이렇게 시작해요. 대체로 지난 70년 동안 이 가족을 돕는다는 그 상담 그 테이블에서 시작되는 이야기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정확히 아는 것 중요하지만 이 해결 중심 단기가족 치료는요, 문제가 무엇이든지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지금 이 시점에서 뭐가 좀 나아지면 좋을까, 이 이야기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문제는 그냥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는 문제를 이야기 시작하면 서로 마음만 상하고 뭐 얘기해봤자 내일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봐야 소용없으니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할 때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은 뭐가 좀 달라지면 좋다고 생각하세요? 아내는 뭐가 좀 좋아지면, 뭐가 좀 달라지면 그래 우리가 좀 나아졌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는 카메라에 렌즈가 있다면 렌즈가 옛날에는 전부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 렌즈를 바꾸자는 거예요. 해결 중심의 생각으로 렌즈를 바꿔서 이야기를 그렇게 시작하자는 겁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칩니다. 그랬더니 득달같이 왜 안식일에 고치느냐? 일할 수 있는 날이 엿새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느냐? 그렇게 따집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문제죠. 왜냐하면 율법을 어긴 거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왜 문제가 아닌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도 당신의 말과 나귀를 먹이기 위해서 먹이통까지 끌고 가지 않습니까? 하물며 지난 18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당한 이 여자를 내가 오늘 만났는데 어떻게 내버려 둘 수 있겠냐? 그러면서 안식일이 사람의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대체로 문제를 발견하면 그 문제 가지고 신랄하게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문제를 딱 꼬집어서 그냥 속 시원하게 후련하게 내가 뒤집어 놓고 바꿔놓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나 그래서 일이 된다면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래서 일이 되냐는 거죠. 문제를 신랄하게 꼬집고 비판하고 막 말을 퍼부어서 그 다음날 내 남편이 내 아이가 변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가 예수님의 초점이었다면, 그래서 구원 그리고 해결, 해방,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오직 유일한 초점이었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문제 중심적인 생각과 이 말에 길들여져 있냐라고 한다면,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상담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사람들은 얼마나 이렇게 문제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하는지, 얼마나 거기에 길들여져 있는지를 어렴풋하게 아실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게 녹음이 돼서 방송이 되는 거니까 실명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데로 씨. 네. 나데로 씨는 35살의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는 성격이 꼼꼼하고 차분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내성적이고 다소 조용한 편이었던 이 나데로 씨는 직장 생활에서 성실함을 항상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업무에 있어서는 항상 인정받는 경력 10년차 과장이었는데, 그런데 회사 생활이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다른 어떤 직원과 관계가 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입사 동료였던 한 과장과 매우 불편한 관계로 지내왔는데 그게 너무 스트레스가 컸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까 머리에 구멍이, 여기 머리가 쑥 빠지는 원형 탈모증도 생겨서 고생을 좀 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 한 과장을 회사에서 보는 것만, 보기만 해도 이 속이 쓰려오는, 그래서 이 통증을 느끼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교회 제 사무실에서 이제 대화를 시작했는데, 나데로 씨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성격대로 이거 오히려 제가 번거롭게 해드리는 거 아닌가 해서 아닙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전화로 잠깐 어떤 얘기인지 듣긴 했습니다마는, 그래요. 나데로 씨가 조금 나아졌으면 하는 게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해결 중심 대화를 유도하는 거죠. 저는 굳이 뭐가 문제였느냐라고 묻지 않고, 그래요. 나데로 씨가 조금 좋아졌으면 하는 게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그가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가 있지만 거기에 이렇게 집중하지 말고 그 문제가 어떻게 하면 나아질 것인지 해결하는 과정과 방법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돕는 질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사람을 잘 사귀는 편은 못 되지만 특별히 한 가정하고는 정말 문제가 커서 제가 요즘 잠도 잘 못 잡니다. 회사에 나가기 싫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좀 나아지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에도 여전히 자기의 문제로 이렇게 초점을 맞추려는 방향으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같은 직장에 한 과장이라고 있는데요. 저는 그 친구한테 그렇게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2년 전부터 여기저기서 다니면서 저를 모함하고 없는 말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몹시 신경이 쓰였는데, 그리고 최근에 어떤 일로 그와 함께 한번 크게 부딪힐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과장이라는 어떤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지. 그가 나를 어떻게 괴롭히는지, 그의 문제가 뭔지, 그 때문에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를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정은 받아줘야죠. 그렇군요. 한 과장님과의 어려움이 아직까지 계속되는군요. 자, 그렇다면 혹시 한 과장님과 항상 어려운 것만은 아닐 텐데 한 과장이랑 그래도 마음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었던 때는 있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요, 지금 한 과장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고 그 때문에 속이 막 쓰려서 아플 정도이지만 그하고 어떤 문제가, 어떤 트러블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꺼내면 그날 밤을 다 새워도 못할 만큼 막 쏟아져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 전에 지금 괴로운 마음을 받아주고 괴로우시겠군요. 자, 그런데 혹시 그 한 과장님과 항상 괴로울 수만은 없었고 혹시 좋았던 때라도 있었을 텐데 혹시 그때는 언제였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면서 계속 방향을, 우리의 이 관심의 방향을 좋았던 때 혹은 어떻게 하면 어떤 방법으로 좋았지, 이것을 찾아내는데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랬더니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맞아요. 있었습니다. 내 밑에 있던 직원이 인사 발령이 나서 한 과장 그 부서로 가게 됐다는 거야. 그런데 이 친구가 내가 내 밑에 있을 때도 워낙 그 일은 잘하지만 성격이 독특해서 이 그 상사로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역시나 그 부서에 가서도 계속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을 부하로 두고 있는 한 과장도 힘들었겠죠. 어느 날 한 과장이 그 부서를 이동한 그 직원 때문에 좀 만나자는 제안을 했답니다. 그래서 오케이, 나도 그 친구에 관해서 이야기해 줄 게 있어서 이제 만나자 해서 만났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차를 마시면서 그 친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얘기를 해줬다는 거야. 그때는 편안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자,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에 도달한 건가요? 한 과장과 지금 최근에 다툰 일로 몹시 불편하지만 그런 그와도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법까지도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함께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서로 돕기 위해서 만나면 편안하게 만날 수 있다는 거지. 제가 왜 이야기를 들려드리냐면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문제만을 끄집어내서 이야기하기 그렇게 우리는 길들여져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방향을 바꿔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 이거를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에서는 모두가 다 수긍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타박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이 해결 중심적인 말씀을 듣자 성경에는 부끄러워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남을 비난하고 남의 문제를 꼬집는데 우리 마음이 시원할 수 있겠죠. 그러면 뭐합니까? 문제는 해결되지 않잖아요. 남의 험담을 많이 하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은 부끄러움입니다. 죄의식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의 이야기와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해결 중심으로 초점을 맞춰서 애를 써보자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일이 생길까? 어떤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까? 과연 안식일이 사람 주인 노릇하던 날이 바뀌어서 뒤집어져서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한테 과연 벌어질까? 이것을 주목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뭐가 좀 나아지면 좋을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뭐가 나아지면 좋을까? 네. 이 이야기를요, 상대방에게 해주면 상대방 머릿속에는요, 해결 방법을 찾게 됩니다. 내 스스로 뭐가 좀 나아지면 좋겠다라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이 이야기는 이게 당신의 문제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점이 나아지면 좋겠어 라고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나 당신은 이게 문제니까 이걸 고쳐줘 라는 이야기보다 똑같은 얘기지만 이게 좀 나아지면 좋겠다 라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의 이 마음속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것을 찾게 되어 있다는 거야. 그렇게 작동한다는 거죠.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엇이 좀 나아지면 좋을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무엇이 나아지면 좋을까? 무엇이 조금 나아지면 좋을까?